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북한이 오늘도 쓰레기 풍선을 100개 넘게 내려보냈습니다. 올해만 22번째, 지금까지 5,500개. 처음엔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날려보냅니다. 오늘 항공기 운항에 차질도 빚어지고 국민들 피해가 이어지자 군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만약 유해 물질이 포함될 경우 오물풍선을 처음 띄운 북한의 부양 지점을 원점 타격할 수 있다고요. 군사적 맞대응 조치를 처음으로 시사한 겁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해 처음으로 군사적 조치를 언급하며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5월 28일부터 어제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5,500개 이상의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열 타이머가 터져 화재가 발생하거나 다치는 사례도 잇따르자 공세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합참 안팎에서는 북한이 생화학 물질을 담은 풍선 등으로 테러를 일으키거나 우리 국민이 사망하는 사례를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선을 넘을 경우 풍선 부양 원점을 조준 타격하는 것을 군사적 대응 방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오전 입장문에서도 풍선 부양 원점에서부터 실시간 추적과 감시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쓰레기 풍선 1개를 날리는 데 드는 비용을 우리 돈 약 10만 원으로 보고 현재까지 5억 5천만 원을 쓴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이자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오늘 날씨가 맑다 보니 출근길 하늘에 오물풍선 떠다니는 게 육안으로도 보이던데요. 일상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인천공항에 떨어지면서 항공기 운항이 많은 오전에 이착륙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오늘 오전 5시 25분쯤 북한에서 날아온 쓰레기 풍선이 인천공항 상공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쓰레기 풍선은 해상으로 떨어졌지만 6시 55분쯤 또 다른 쓰레기 풍선 3개가 물류창고와 에어사이드에 떨어졌습니다. 첫 발견된 1시간 18분, 이어 쓰레기 풍선 잔해로 13분 동안 인천공항 활주로 이착륙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오물도 들어있고 그래서 그거를 피해서 이제 비행을 해야 되니까 활주로나 유도로에 떨어지면 그걸 치울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살포가 시작된 지난 5월 이후 쓰레기 풍선으로 인천공항 운영에 차질을 빚은 건 이번까지 5번째. 6월 26일엔 3시간가량 40여 편의 항공기가 제때 운항하지 못했습니다. 김포공항도 7월 24일 이륙대기 7편 등 차질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천 김포공항에서 이착륙 지연, 회항으로 항공기 172편 이상 18,000명 넘는 승객이 피해를 봤습니다. 어제 오늘 살포된 쓰레기 풍선은 용산 대통령실 부근은 물론 광화문, 강남, 인천 등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흰색 쓰레기 풍선이 선명하게 구별되면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하나 두 개씩 하얀 물체가 보이더라고요. 두 개가 묶여서 날아오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우선은 112에 신고하고. 대부분 생활 쓰레기가 담겨 있었지만 우리 군과 소방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발견 즉시 신고하고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이 오늘 쓰레기 풍선 관련해서 처음으로 단호한 군사적 조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예요? 단호한 군사적 조치라는 게? 네, 우리 군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 원점을 공격하는 겁니다. 현재 북한은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는데요. 특정 장소에 차량과 장비를 보관한 채 주변을 이동하면서 풍선을 살포하는 만큼 이들 지점을 K9 자주포와 같은 무기체계로 사격할 수 있습니다. 경고성으로 부양 원점 주변을 겨냥해서 간접적으로 사격을 하거나 장비 파괴와 살상을 위해서 직접 타격하는 방안이 예상 시나리오로 꼽힙니다. 뭐 당장 타격하겠다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우리 군은 오늘 단호한 군사적 조치에 전제 조건을 명시를 했습니다.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가정을 둔 겁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 내용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화재가 나서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시래기 더미에 맞아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선을 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지요? 선을 넘었다는 가능성이 기준이 있다고 생명에 위해가 없다면 아직까지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네,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직접적으로 원인이 돼서 우리 국민이 사망하면 레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는 현재 도발 양상과 다르게 생화학 물질이나 폭약을 담아서 내려보내는 경우도 우리 군이 설정한 선을 넘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엔 헌장 역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고유한 자위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무력 공격에 나섰다고 충분하게 볼 만한 상황이 있어야만 우리 군도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어쨌건 우리가 타격을 한다면, 단호한 조치를 한다면 북한도 가만히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네. 가정적인 상황이라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지난 2015년 8월이었습니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자 북한은 열흘 뒤에 고사총과 야포를 남쪽으로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자주포를 동원해 29발의 사격으로 반격했고 북한의 준전시 상황 선포에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선조치, 후보고를 강조하면서 엄중한 대응을 요구하자 결국 북한의 유감 표명으로 사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에 비춰보자면 북한의 도발이 선을 넘을 경우 우리도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보복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김민곤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한 대표의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이 추후 협의하자고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내일 만찬도 마냥 화기애애할 분위기는 아닙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독대 요청에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과 신임 지도부의 만찬을 하루 앞두고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대가 꼭 내일 성사되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며 추후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독대 요청 사실이 언론에 먼저 공개된 데 대한 불쾌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독대를 하겠다고 요청한 사람 중에 본인의 요청 사실을 먼저 언론에 공개한 사람이 있었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한 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독대를 바란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저는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그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는 독대에서 의료 문제와 김여사 이슈 등 민심을 전달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일 만찬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인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지금 당정은 하나와 같은 하나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밥 먹을 정도로 느긋한 상황이 아니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조영민 차장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 한번 만나기 어렵네요. 맞습니다. 이 대표라는 말 앞에 여당이란 단어를 야당으로 바꿔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둘의 만남이 참 어렵습니다. 결국 이 독대는 불발됐습니다. 독대 불발의 이유를 쉽게 두 가지 키워드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죠. 왜 불발된 겁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언론 노출입니다. 한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기사화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 체코 갔다가 어제 귀국했거든요. 이 공군 1호기가 서울공항에 도착한 직후 독대 요청 기사를 접했고 상당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독대를 요청하는 기사가 그렇게 불쾌할 일입니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대를 요청하면 요청한 거지 그걸 언론에 사전 노출시키는 건 무슨 경우냐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노출시켰다 이 말이 방점입니다. 언론에 노출시켜서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한 대표의 자기 정치로 보는 겁니다. 불신이 꽤 깊어 보이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예, 두 번째 이유는 만나봤자 이런 키워드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대를 해서 할 말이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만나보지 않았는데 무슨 얘기 나올지를 어떻게 다 알까요? 의료 문제, 또 김건희 여사 이슈 이 두 가지는 당연히 나올 이야기라는 거 뭐 언론들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대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무슨 얘기할지 뻔히 다 안다는 겁니다. 이미 언론 통해서 여야의정협의체 의제 제한 없이 하게 해달라. 또 김 여사는 선제적으로 사과하게 해달라. 이 한 대표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만찬에 앞서 대통령은 당대표, 원내대표 등 소수와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티타임을 먼저 갖습니다. 정말 기니 해야 할 말이면 그 자리에서 하면 될 일이지 굳이 독대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강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 쪽 생각도 궁금한데요. 그 대통령실의 이런 인식이 뭐라고 합니까? 일단 이 언론 노출과 관련해서 독대 요청 언론에 노출시킨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설령 노출이 된들 그게 본질이냐 이런 인식도 읽힙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나 혹은 이 친윤 의원들 잘 만나면서 왜 여당 대표 독대에만 과정을 따지는지에 대한 이 불편한 기색도 읽힙니다. 만나봤자 무슨 말 할지 안다는 이 대통령실 인식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한동훈 지도부는요, 지금 용산이 상황 파악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의료 문제도 김 여사 문제도 민심이 심각하다는 걸 정말 제대로 아느냐는 거죠. 독대에서 이 문제를 전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한 대표 측 지금은 정부가 인식을 바꿔야 할 때고 그런 걸 전달하라는 민심으로 탄생한 게 바로 한동훈 지도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라면 내일 만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양측이 내일 만찬에 대해 생각하고 또 규정하는 것부터가 좀 다릅니다. 대통령실은 새 지도부가 격려 차원의 만나는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반면에 한 대표 측은 민심 전달의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대표 측 하나마나한 당정 화합 외치면서 웃으면서 건배하면 국민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 이런 말도 했지만 또 그렇다고 대놓고 너무 각세우기도 부담이라 고심이 좀 깊습니다. 양측의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내일 좀 봐야겠군요. 아는 기자 조영민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징역 2년 구형 이후 민주당이 매섭게 검찰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게 불리한 기록만 증거로 채택했다며 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법사위에서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가세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단히 걱정하셨습니다. 전 대통령조차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검찰에 대한 개혁이 정말로 필요하다. 무도하고 불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가 노골적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를 압박하는 법안들이 상정됐습니다. 법을 왜곡해 기소하는 검사는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지는 일명 법 왜곡죄를 상정했습니다. 처벌의 예시로 이 대표에게 불리한 호주 출장 사진만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 대표 수사검사를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약 2,500장의 사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 빼고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진 한 30장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재명한테 유리한 약 2,400장의 사진은 제출하지 않은 것이고 법률 적용을 왜곡했다. 이걸 과연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법사위는 다음 달 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윤 검사 탄핵 청문회 계획서도 의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재판에 불복할 생각하지 말라며 압박했습니다.
검찰을 향한 무리한 압박은 아버지 이재명을 위한 헌법 농단이라면서요. 이어서 조민기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몰아세웠습니다.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 불복하지 말자는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실 겁니다. 법정형으로서 정할 수 있는 양형 기준상의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 왜곡죄와 검사 탄핵 청문회를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북한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허위 공문서라며 고발하겠다는 발상이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쯤 되면 아버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헌법 농단이라는 표현 외에 달리 생각나는 표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1심 선고 때까지 민주당의 검사 압박이 계속될 걸로 보고 맞불에 나설 계획입니다. 방탄의 끝은 뭡니까? 법원의 판결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나오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검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1심 결과가 불리할 경우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 불복 가능성을 계속 경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대표를 향해 악담을 퍼붓고 조롱하냐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오늘 저녁 6시 지하철 야탐역 일대에서 수십 명을 흉기로 해치겠다라는 예고글 올라왔었죠. 예고했던 시간이 조금 전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투입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채인 기자, 범행 예고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다행히도 예고됐던 흉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만약에 대비해 밤 늦게까지 주변 순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늘 저녁 6시 야탐역에서 시민 30명을 찌르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온 게 지난 18일인데요. 경찰이 추적을 시작했지만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에 올린 글이라 협박범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이후에도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추가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만일에 대비해서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곳은 오늘 낮부터 기동순찰대 등 경찰관 70여 명이 배치돼 집중 순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흉기 사고가 나면 즉각 대응하려고 소총으로 무정한 경찰 특공대도 배치됐고요. 도로변에는 경찰 특공대용 장갑 차량까지 배치됐습니다. 경찰은 야탐역 내부는 물론 인근 식당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집중 살피고 있습니다. 1년 전에도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불안할 것 같은데요. 네, 흉기 난동이 예고된 6시가 다가오자 시민들은 귀가를 서두르는 등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잖아요. 가까이 있는 어머 부모님이나 이제 좀 그런 분들도 걱정이 됩니다. 작년에도 서현역 근처에 제가 살았어가지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글이 올라와서. 경찰은 장난이라도 협박범을 신속히 검거해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분당 야탑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틀 전 침수된 한강 수상 건물의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강에 떠 있는 이런 수상 구조물이 59개나 되는데요. 이번 같은 극한호우가 쏟아질 경우에 대비해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복구 장비를 실은 선박이 한강 위를 오가고 사람들도 분주하게 움직이며 건물 상태를 살핍니다. 잠원 한강공원의 수상 건물은 그젯밤 11시 35분쯤 둔치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건물 하부에 강물이 유입돼 무게중심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한강 상류 8당댐에서는 초당 4,300톤의 물을 방류 중이었는데 서울시는 방류한 물로 인해 건물 밑이 손상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시가 주관한 안전도 검사에서는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만큼 갑자기 발생한 외부 요인이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고가 난 수상 구조물 바로 옆에도 수상 전시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강 위에 떠 있는 구조물은 총 59개입니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한강에 수상 호텔, 수상 오피스 등 부유식 시설을 잇따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안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폭우가 올 경우에 그래서 수상 시설들이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이 꼭 필요하다. 서울시는 복구 과정에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뒤 필요할 경우 한강 내 수상 구조물을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망치와 드라이버로 무인 상점 11곳을 턴 4인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훔친 돈은 190만 원이었지만 이들이 부순 결제 단말기로 인한 영업 피해가 훨씬 컸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무인 상점에 들어옵니다. 결제 단말기 위 CCTV 방향을 돌리더니 옷 속 감춰온 망치가 삐져나오자 당황합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망치로 단말기를 연신 두드리고 잠금 장치를 떼어낸 뒤 현금을 꺼내 달아납니다. 20대 4명은 사흘간 청주와 세종시를 돌며 무인 상점 11곳을 털었습니다. 일당은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해 보조 잠금 장치까지 부순 뒤 현금을 훔쳤는데요. 범행 당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역할을 나눠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렌트카로 이동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결제 단말기 12개를 부수고 현금 190만 원을 훔쳤습니다. 좀 심각했죠. 저희도 놀랬고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으니까 대범하게 키오스크를 부시는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SNS를 통해 만난 사이로 일당 4명 가운데 2명은 부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직인 이들은 훔친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생활하다 보니까 직업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숙식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생활비를 마련해보자 해서 무인 점포를 대상으로.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주범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주차해둔 전동 스쿠터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열 폭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호스를 연결하며 바삐 움직입니다. 건물 벽과 바닥은 그을렸고 전동 스쿠터는 형체를 몰라볼 만큼 타버렸습니다. 어젯밤 11시 4분쯤 경기 양주시의 4층 다세대 주택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은 건물에 있던 전동 스쿠터에서 시작됐습니다. 불이 난 전기 스쿠터는 이 건물 1층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당시 스쿠터는 충전을 하던 상태도 아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기 스쿠터 불난 것 같다고. 무섭죠, 그러면. 리튬 배터리가 원인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열폭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배터리 자체에 이상이 생기면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열폭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6명이 한밤중에 대피하고 연기를 마신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스쿠터를 수거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최근 아파트 도색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죠. 로프 작업자들의 사고, 잊을만 하면 또 터지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현장 카메라 김승희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줄 하나에 의지해 수십 미터 높이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로프 작업자, 일명 로프공인데요. 밑에서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인데 이들의 안전은 괜찮을까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6시. 로프공들이 작업장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7층 상가 건물의 창문을 청소하는 날입니다. 건물이 많이 노후돼가지고 청소하는데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오래된 건물이라 따로 안전고리도 설치돼 있지 않은데요. 이렇게 임의로 기둥에 고정하거나 이 가스 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업을 할 때는 주로 의자형 달비개를 이용하는데 균형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찔한 경험은 있죠. 줄이 항상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장비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디로 갔어? 떨어진 것 좀 주워줘봐. 균열 보수 작업 중인 한 아파트 현장입니다. 로프줄을 걸어야 하는 고리는 시멘트에 파묻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인 관리감독자도 없고 장애물을 알려주는 인력, 신호수조차 없습니다. 비용이 좀 이렇게 좀 넉넉하거나 러프하면은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실상은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위험한 일인데도 구인 공고에는 경력이 없어도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일반인이 타도 괜찮을까? 전문 교육을 받은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줄을 타봤습니다. 시작부터 난관입니다. 그냥 내려가기만 하는 건데도 너무 힘들다. 손은 놓을 수가 없어. 장애물을 만나자 온몸이 얼어버립니다. 이거 호스가. 그냥 줄만 타고 내려왔는데도 벌써 이 온몸에 근육통이 생긴 수준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없으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 비숙련자가 투입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무에 있는 사람들도 매듭법들을 많이 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고용노동부가 지난해부터 교육 인증 제도도 만들었지만 의무가 아닌 탓에 현장에선 무용지물입니다.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얘기를 하면 전혀 몰라요. 현장 가면 그런 거 안 따지던데요. 안 물어보던데요. 그런 현실이니. 협회 추산 전국 로프공은 약 8만 명. 열악한 환경과 허술한 안전관리에 오늘도 아슬아슬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입니다. 중동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레바논 남부에 광범위한 선제 타격을 실시한 이스라엘군이 민간인들에게 즉각 대피하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지상전을 앞둔 최후 통첩으로 보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레바논 남부에 미사일이 떨어지며 폭발합니다. 이스라엘군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대대적 공습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오늘 아침 헤즈볼라의 로켓 발사 징후를 포착했다며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목표물을 150개 이상 선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전역에 광범위하고 정밀한 공습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레바논 민간인을 향해 대피하라는 사실상 최후 통첩도 날렸습니다. We ask residents of Lebanese villages to pay attention to the message and warning published by the IDF and heed them. This is an advance warning for your own safety and the safety of your family.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레바논 민간인 집에 순항미사일 등 무기를 숨겨놨다고 주장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민간인 가정집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면서 지상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습니다. 헤즈볼라 측도 현지 시각 어제 지금까지의 공격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스라엘과의 충돌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번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재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2차 TV 토론을 하자라며 트럼프 후보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는 그동안 11월 미 대선 결과에 승복할지 말지에 대해 확답을 피해왔습니다. What happened? And we have to, all we want is honest elections. If we have honest elections in Georgia, if we have honest elections in Pennsylvania, we're going to win them by a lot. 그런 트럼프가 현지 시각 어제 한 방송사 토크쇼에 출연해 이번 대선에서 지면 4년 뒤 대선에 또 나올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성공을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직은 연임 중임 관계없이 최대 2번까지 하도록 돼 있어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면 다음 대선에는 나올 수 없습니다. 4년 뒤 82살이 되는 트럼프로선 육체적 조건도 고려 대상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도전임을 강조한 겁니다. AP통신은 본인이 패배할 리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라고도 평가했습니다. 경쟁자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는 여전히 트럼프를 소폭 앞서고 있습니다. 미국 MBC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는 트럼프를 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여론조사에서도 4%포인트 앞섰습니다. 지난주 골프장 암살 미수 사건에도 해리스 우세 분위기가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해리스는 2차 TV 토론을 거부한 트럼프를 향해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Join me on the debate stage. Let's have another debate. There's more to talk about, and the voters of America deserve to hear the conversations that I think we should be having on substance, on issues, on policies. 현지에서는 두 번째 TV 토론 대신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 주체로 각자 인터뷰를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미국 엘라베마에서는 심야 총기 난사로 최소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은 여럿인데 아직까지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미 대선에서도 총기 규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총상을 입은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총격에 비명을 지릅니다. 미국 현지 시간 21일 밤 엘라베마주 버밍햄 유흥가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났습니다. 용의자 여럿이 몰려있던 사람들에게 총을 쏘았는데 최소 4명이 목숨을 잃었고 17명이 다쳤습니다. Screaming, there was people crying, police officers, they were trying to get information from different people. 총을 쏜 범인들은 차량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아직까지 용의자 체포 소식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은 무작위 난사가 아닌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총격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도 총에 맞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We believe the individual that was targeted is among the deceased. We believe that there was a hit, if you will, on that particular person, as far as, someone was willing to pay money to have that person killed. 바이든 행정부가 총기 규제 방안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규제 철폐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총기 규제 논쟁이 더 뜨거워질 거란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자전거 택시 패디캡은 뉴욕의 명물로 통합니다. 관광객뿐 아니라 뉴요커들도 즐겨 타는데요. 그런데 요즘 골칫덩어리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세계를 가다 뉴욕 조아라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연간 4,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뉴욕의 대표적 명소 센트럴파크입니다. 약 103만 평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에서 자전거 택시, 이른바 패디캡이 운영되고 있는데 마차와 함께 뉴욕을 대표하는 명물로 통합니다. 관광객은 물론이고 교통 체증이 심한 맨해튼에서 현지 뉴요커도 즐겨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패디캡을 둘러싼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How much is it for going around this park? It depends how long you wanna go. I can do that I can give for 75. 인기가 오른 만큼 이용 가격도 부르는 게 값이 됐습니다. 운전자들은 손님에게 소리치며 횡포도 부립니다. If you wanna go, sit down. They're gonna take you. Don't go around and ask everybody. 센트럴파크에서 뉴욕의 중심 타임스퀘어까지 7분 정도 걸렸는데요. 팁을 포함해 약 $37, 우리 돈 5만 원을 냈습니다. 시내로 나오면 요금이 더 뛰어 분당 $9, 우리 돈 12,000원씩 추가됩니다. I have had friends that have just not paid it before because it's like $200 for like less than a mile is not something that they're going to do. And all these people are offering me like a ride, and I'm like, no, I'm good. And then they get more aggressive to the point where I'm like, bro, I'm going to call the police. Like. 밤이 되면 불법으로 조명과 스피커를 설치한 패디캡들로 거리는 몸살을 앓습니다. 지난달엔 클럽 인근에서 여성들을 무료로 태워준 뒤 성추행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올해 상반기 뉴욕 경찰이 패디캡과 관련해 1,493건의 형사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넘게 늘었습니다. 면허도 없는 불법 패디캡 운영도 적지 않습니다. These are the assigned plates. Every year, the color of the plate changes. Okay. Recently, we found out that there's also stickers that are not real. 합법 패디캡 운전기사들은 조합 설립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What can be just somebody just come show off? Hey, I'm a pedicab driver. 뉴욕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명물 패디캡은 오늘도 각종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중국에선 프로축구 팬 수십 명이 뒤엉켜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연막탄까지 쏴대는 통에 거리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공원 인근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주먹을 휘두릅니다. 맞은편을 향해 물병을 던지는가 하면 길가에 서 있던 자전거까지 들고 와 내던집니다. 응원에 사용하는 붉은색 연막탄까지 쏘아대자 거리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중국 허난성에서 프로축구 경기를 응원하러 모인 홈 허난팀 팬과 원정 청두팀 팬들이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청두 팬들은 도로를 점거한 채 응원가를 부르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는 청두팀 팬들이 입장권을 구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허난 팬들과 다툼을 벌인 게 발단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역대 경기에서 청두팀에 계속 패한 허난 구단 측이 일부러 입장권 수량을 차별한 걸로 생각해 불만을 품었다는 겁니다. 중국 축구 팬들은 이날 양측 응원단의 충돌에 대해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최악의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지난달 입국한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중에서 2명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짐을 챙겨서 숙소를 무단 이탈했는데 서울시 임금 지급 방식에 불만을 품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국에 온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이번 달부터 서울 시내 142개 가정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시작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은 지난 15일 가사관리사 2명이 숙소를 이탈해 행방불명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였던 15일 저녁 8시쯤 2명이 짐을 챙겨 숙소에서 나가는 모습을 CCTV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오는 25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이탈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후 법무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이탈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임금에 대한 불만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달 6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가사관리사들이 받은 교육 수당은 201만 원 선으로 이 가운데 숙소비 등을 뺀 실수령액은 147만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달 근무 수당은 다음 달 20일 지급될 예정이라 경제적 공백이 생긴 게 원인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대표님이 지금 외부에 계셔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업체 측이 관리를 이유로 통행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로 정해놓은 것이 이탈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급여 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바꾸는 등 경제적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에게 후원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이 구속 전공의를 영웅으로 치켜세우며 모금에 나선 겁니다. 이 소식은 최다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사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공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구속된 전공의를 후원하자며 100만 원 송금을 인증합니다. 우리의 영웅이라고 치켜세우며 구속이 축제가 되게 만들자고 추가 후원을 독려합니다. 이 밖에도 감옥에 들어가거나 선봉에 선 사람들은 돈벼락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후원 인증글이 여러 개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직 전공의 정모 씨를 돕자며 모금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 씨는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의사와 의대생들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블랙리스트 왜 작성하신 거예요? 혹시 리스트에 올라간 의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전국 의과대 학부모연합도 어제 정 씨의 가족에게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잘못은 했더라도 구속은 너무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블랙리스트를 게시한 해외 사이트 링크를 공유한 3명을 특정해 추적 중이며 환자 조롱 게시글 30개에 대해서도 입건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한때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아침마다 외쳤다는 일명 반도체인의 신조 중 하나입니다. 삼성전자가 40여 년간 유지했던 10가지 행동 다짐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무엇이든 숫자로 파악하라.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아침 8시면 외쳤던 반도체인 신조입니다. 저희 세대에서는 일에 착수하면 물고 늘어져라. 이런 신조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매일 아침 8시에 이것을 복창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1983년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며 임직원의 의지를 다지고자 만든 10가지 행동 다짐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임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받는데 반도체 사업을 의미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DS인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계 지각 변동 속 새로운 혁신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분석합니다. AI를 필두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긴 거잖아요. 삼성전자의 반도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걸 스스로 방증하는 거죠. 31년 전 고 이건희 선대회장이 삼성의 대대적인 혁신을 선언하며 위기 돌파에 나선 상황과도 겹쳐집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또 한 번 중요한 전환점에 서게 된 삼성전자. 기존의 10개 항목 모두 바꿀지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우리나라 과자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수출액이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인기 비결이 뭔지 권갑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과자를 먹어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외국인들. 손에 들고 있는 건 우리나라 과자입니다. Oh my God, What? that is life-changing. What just happened to my mouth? Like it. I have to inspect the flavor. There are 8 in his mouth. SNS에는 다양한 국가 언어로 K 과자 추천하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자가 세계적 인기를 끌면서 수출액이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과자 수출액 1조 원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K 과자의 인기 요인 중 하나는 한류 열풍입니다. 제가 아기 때부터 먹어왔던 건데 아직도 못 끊고 있습니다. K-팝 아이돌이 좋아하거나 추천한 과자는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바사삭 부서지는 내겹 식감과 현지 소비자의 입맛을 고려한 다양한 제품도 인기 요인입니다. They are really nice, definitely different than in Europe. It's popular. Sometimes they take it as souvenirs and share with their family or friends. 국내 제과 업체들은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해당 제품들을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오피스텔 가격이 뛰기 시작하고 월세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섭게 오른 영향인데 유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등 업무 밀집 지역과 지하철 5선으로 한 번에 연결되는 영등포입니다. 영등포 로터리 주변에만 오피스텔 5천여 세대가 모여 있는데 최근 가격 변동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서울 오피스텔 가격은 2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는데요. 이곳 영등포 일대를 포함한 서울 서남권이 오피스텔 가격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지속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값이 싼 오피스텔로 수요가 옮겨간 모습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부담이 돼서 이제 조금 어렵겠다 판단하셔서 오피스텔 중에서 조금 사이즈가 1.5룸이나 투룸을 선호하는 분들이 매매를 하시고 있어요. 높아진 대출 문턱의 아파트 매매가 아닌 월세로 눈을 돌리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매매 거래량을 소폭 앞서더니 이달 들어서는 3배 넘게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전세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좀 막고 있습니다. 반전세나 월세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립 다세대 빌라 가격도 오름폭을 키우는 등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풍선 효과가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잘 뽑아야죠. 그런데 이번에도 후보가 최대 10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광노현 전 교육감은 탈락했지만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들 간의 1차 단일화 경선에서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과거 경쟁 후보 매수 혐의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고도 선거비용 30억 원 정도를 반환하지 않아 출마 자격 논란이 일었던 광노현 전 교육감은 탈락했습니다.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합니다.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해 제 역할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곽 전 교육감 등이 탈락하며 5명에서 3명으로 후보가 압축됐고 이 중 1명이 단일 후보가 됩니다. 독자 출마한 후보들도 있어 진보 진영 후보는 최대 5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보수 진영도 단일화를 진행 중이지만 난항입니다. 안양옥 전 한국교총 회장과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홍우조 고려대 교수가 오는 25일 단일 후보를 추대할 계획이었는데 안 전 회장과 홍 교수가 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비공개를 빌미로 특정 후보에게 매우 유리한 질문과 답지를 제공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홍 교수와 안 전 회장이 단일화에 이탈해 독자 출마하게 되면 조전혁 전 의원을 비롯해 윤호상, 김영배 등 최대 5명의 후보가 맞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보 등록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보수와 진보 모두 교통정리에 실패한다면 후보는 최대 10명까지 난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기저기 간 것 같은데요. 무슨 승부수를 던졌어요? 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의 한 달 살이에 1박 2일 호남 투어로 승부수를 던진 건데요. 재보선 승리를 위해 직접 등판했습니다. 첫날인 오늘 현장 분위기 어땠을까요? 영광 군수 주티아 대통령 만듭니다. 군수 선거인데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뜨니까 분위기가 확실히 달아오르네요. 네, 조국 대표는 동네 곳곳 누비면서 지역민들의 삶에 녹아드는 전략 구사하고 있죠. 반면 이 대표 현장 물가 살피고 쌀값 안정화 정책 내세우는 전략입니다. 자, 두 당의 신경전이 이제 계속 있어 왔는데 이제 대표까지 나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요. 오늘 조국 혁신당 겨냥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가 입었더니 조국 혁신당이 이 비슷한 옷을 또 입으셔가지고 후회되게 생겼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다 민주당 색깔 똑같아요. 원래 지민 비주하기로 했는데. 네, 실제. 선거운동복 색깔이 비슷한 점, 지역구는 민주당 밀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을 꼬집은 거죠. 뼈가 있는 말인데 조국 대표도 할 말이 많아 보이던데요. 네, 어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조국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불참한 것을 두고 상한물이라고 비판하자 직접 반박했습니다.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을 억압하는 것이 바로 상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 내일은 전남 곡성을 누비는데요. 두 당의 신경전 더욱 거세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여당 지도부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보이는데요. 북한 관련 얘기 같네요.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통일포기 발언 이후 여권의 공세가 거세죠. 한동훈 대표, 임 전 실장 말대로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가 아니라 남한으로 좁히는 개헌을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경고하더라고요. 김정은 정권이 북한에서 갑자기 무너지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동북 공정식으로 북한을 차지하려 해도 우리가 그냥 중국이나 러시아와 동등한 원 오브 댐 국가일 뿐이니 구경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북 공정도 아니고 종북 공정 하자는 얘기입니까? 통일하지 말자. 논쟁할 가치도 비판할 가치도 없습니다. 국민들 염장 그만 지르시고 북한 가서 사세요.
수위가 높은데 임 전 실장은 계속 침묵이에요. 네, 논란의 연설 나흘 만에 입장 밝혔습니다. 이상에서 현실로 전환하자고요. 이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협력하자는 게 어려운 이야기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권도 비판을 하잖아요. 임 전 실장 발언에 대해서. 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나섰는데요. DJ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란 일침을 날렸죠. 남북에 흩어진 혈육들을 외국인 관계로 만들면서 두 개의 국가론으로 건너뛸 이유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임 전 비서실장 이미 적대적 두 국가 상태라서 민주당이 재집권해도 남북 간 대화 재개 어려운 현실 받아들이라는데요. 통일 봉인해두고 그 판단 미래 세대에 맡기자고 합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이 쏘아올린 통일 논의만큼은 당분간 정치권 안팎에서 시끄러울 듯합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배드민턴 협회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협회가 후원사 요넥스와 선수에겐 불리하고 협회에 배불리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인데요. 저희 채널A가 협회와 요넥스의 계약서를 단독 확보했습니다. 박자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드민턴 용품업체 요넥스와 배드민턴 협회가 지난해 맺은 계약서입니다. 매년 275만 달러를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직전 후원사 빅터보다 매년 11억 5천만 원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에겐 더 많은 요구를 합니다. 요넥스는 매년 15차례 이상 국제대회 출전을 요구했습니다. 그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또 무상으로 매년 최대 14일 요넥스 홍보 출연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는 출연 횟수가 없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파리올림픽 당시 요넥스 운동화 변경을 요청했지만 협회는 후원 계약 위반이라며 불허했습니다. 정부는 협회가 후원 액수도 적고 선수들에게 불리한 요넥스 후원을 택한 건 30%를 페이백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감사 중입니다. 전 후원사가 현 후원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현 후원사와 계약을 했어요. 후원 자체가 너무나 선수들에게 갑질 아닌 갑질이 되고 있다. 협회는 채널A에 후원사를 변경할 즈음 대표팀의 성적이 좋지 않아 계약 조건이 악화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은빛의 억새가 반짝이니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집니다. 공기도 제법 차가워지면서 가을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하루였는데요. 내일도 맑은 하늘 아래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엔 선선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 환자가 30% 늡니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겉옷을 챙겨 다녀야겠고요. 비타민C를 비롯해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고 과하지 않은 운동으로 건강을 지켜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 기온 16도, 대전과 대구 15도로 지난밤만큼 쌀쌀하겠고요. 낮 동안 서울과 대구 27도, 광주는 28도까지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도 일교차가 크겠고 모레 영남과 제주에는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않고 날아오는 쓰레기 풍선도 심상치 않은 상황. 우리 군 원점 타격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데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최고 수위의 도발이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확고한 대비 태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안보엔 양보가 없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